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돈도 많고 국가가 밀어주고 사람도 많으니까 결국 반도체도 한국을 따라잡는 거 아니냐?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죠. 중국은 시장도 크고 정부 지원도 강하고 기술 굵기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반도체, 특히 지금 AI 시대의 핵심 반도체로 오면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단기간에 못 이기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장을 못 지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반도체가 공장 하나 세운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의 핵심은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HBM, 첨단 패키징, 수율, 고객 인증, 장비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한국은 이미 너무 앞에 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단순 제조업이 아닙니다. 철강처럼 공장 크게 짓고 자동차처럼 조립 라인 늘린다고 바로 세계 1등이 되는 산업이 아니에요. 반도체는 장비, 공정, 소재, 설계, 패키징, 수율, 고객 인증이 한 덩어리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최첨단 제품은 못 만듭니다. 특히 지금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칩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고객이 당장 데이터 센터에 꽂아도 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국과 한국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이유, 중국은 아직 첨단 장비의 문턱을 완전히 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비가 뭐냐? 바로 노광 장비입니다. 특히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최첨단 공정의 핵심인데 이 시장은 사실상 ASML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ML은 이미 2024년부터 미국의 추가 규제에 따라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약이 강화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말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추가 규제를 발표했고 2026년에도 중국 마카오향 첨단 컴퓨팅 반도체 수출 심사 정책이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중국은 반도체를 만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최고의 도구를 마음껏 못 쓰는 상황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 큽니다. 반도체는 손재주 산업이 아니에요. 장비가 곧 실력인 산업입니다. 두 번째 이유, HBM은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쌓는 기술과 수율의 전쟁입니다. 지금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중 하나가 HBM입니다. HBM은 쉽게 말해 속도, 전력 효율, 대역폭이 중요한 AI 서버의 핵심 메모리죠. 이 시장은 지금 사실상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HBM은 그냥 D램 몇 장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쌓아야 하고 열을 잡아야 하고 신호 간섭을 줄여야 하고 패키징과 테스트까지 다 맞아야 합니다. 즉 HBM은 메모리 회사라고 다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공정 경험, 수율 관리, 고객사 공동 개발 능력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돈 많으니까 바로 진입한다가 안 통합니다. 중국의 일반 메모리를 어느 정도 추격할 수는 있어도 AI용 최상단 HBM에서 한국을 바로 따라붙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반도체는 기술보다 더 무서운 게 고객 인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만 생각합니다. 중국도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AI 반도체 시장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이 아무 회사 제품이나 가져다 꽂지 않습니다. 특히 HBM 같은 핵심 부품은 성능만 나와도 안 되고 장기간 안정성, 발열, 불량률, 공급 지속성까지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만들 수 있다와 고객이 대량 채택한다 사이에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HBM4도 현재 대량 공급 후보군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로 압축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글로벌 AI 고객이 이미 보는 공급망 자체가 극도로 좁아요. 이 말은 뭐냐? 중국이 기술을 흉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글로벌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몇 년 안에 돈으로 사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이유, AI 시대엔 메모리 수요 자체가 폭발하고 있고 한국은 이미 그 중심에 있습니다. AI 서버용 ASIC에서 HBM 수요가 2024년 대비 2028년까지 35배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시장 분석에선 AI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HBM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급증은 이 AI 메모리 수요와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이 작을 때는 후발주자가 따라붙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폭발하면 보통 이미 앞서 있던 플레이어가 더 빨리 커집니다. 왜냐하면 고객 주문은 늘고 수익은 더 좋아지고 그 수익으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AI 시대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시간이라기보다 한국이 더 멀리 도망갈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반도체는 칩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 싸움인데 한국은 이미 깊게 박혀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칩만 잘 맞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파운드리, 패키징, 기판, 테스트, 메모리, 서버 업체, 클라우드 고객까지 전부 연결돼야 해요. 지금 AI 생태계에서 첨단 패키징은 TSMC의 포어스가 병목으로 꼽힐 정도로 중요합니다. TSMC는 이에 맞춰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강한 건 HBM, DRAM, NAND 같은 메모리의 본진이라는 점입니다. 즉 AI 칩의 몸통이 GPU라면 그 옆에서 피를 공급하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한국 메모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태계가 굴러가는 방식 자체가 이미 한국 업체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중국이 여기 끼어들려면 단순히 제품 하나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영원히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분명히 무섭습니다. 돈도 쓰고 인재도 모으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영역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AI 시대 최전선에 있는 고성능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단기간에 추월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첨단 장비 접근성, 공정 누적 경험, HBM 수율과 패키징 능력, 글로벌 고객 인증, 이미 형성된 공급망 위치,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하나씩은 만들 수 있어도 이걸 한 번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그 다섯 가지 중 핵심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당분간 쉽게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한 줄 차이가 아닙니다. 장비에서 막히고 HBM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고객 인증에서 신뢰가 약하고 AI 메모리 폭증 시장에선 한국이 이미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메모리가 경기 민감 산업처럼 보였지만 AI 시대에는 메모리가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반도체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전략적 산업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의 질문은 중국이 언젠간 따라오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때까지 한국이 얼마나 더 멀리 앞서가느냐입니다. 저는 지금 이 AI 시대가 한국 반도체에게는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굳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중국은 정말 AI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까요? 아니, 중국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따라잡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